2024년 4월 전통알쏘기 연구회 월간 공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월간 공방은 군산 진남정 고문이시자 우리 연구회 이사님이신 윤백일 이사님께서 정조의 고풍활쏘기 1792년 일성록 기사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군산 진남정 윤백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 영지 풍시박물관에서 올 여름에 그 정조의 고풍 활쏘기에 대해서 특별 기획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겸해서 고풍 활쏘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준비하기 전에, 아니 발표하기 전에 그 중간 정리한 것을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풍 활쏘기는 조선 문예 군주였던 정조의 어, 고유한 활쏘기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 용어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예 군주 정조는 그 활쏘기 기록과 그 기량면에서 역대 어느 군주보다 뛰어났고 그 기록 또한 가장 많습니다. 그 발표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고풍 활쏘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고풍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형식하고 내용은 어떠한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고풍지의 내용과 이 고풍 활쏘기에 대해서 그 기록하고 있는 사료 중에서 일성록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까지 한번 어, 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풍지에 나와 있는 그 활쏘기 기록과 사료에 나와 있는 활쏘기 기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이 점을 좀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조의 고풍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한 7, 8가지 과제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따 그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조언을 듣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제목은 정조의 고풍 활쏘기로 잡았고요. 정조 임금이 가장 그 활쏘기를 많이 했던 기록이 가장 많았던 그리고 그 기량이 가장 뛰어났던 정조 16년 1792년 일성록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때 정조의 나이는 만으로 40세인 것 같습니다. 40세입니다. 수많은 기록 중에서 왜 그 일성록을 살펴보게 됐냐면요. 제가 그 고풍 활쏘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에 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요. 장영영 고사, 그다음에 다산 선생의 뭐 여의당 전서, 이동무의 청장관 전서, 유득공의 고운당 필기 등 여러 문헌에서 그 정조의 활쏘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일성록이라는 것은 처음에 세손 시절에 어, 기거했던 그 어디죠? 어, 죄송합니다. 조년각. 세손 시절에 그 일기를 쓰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일기가 국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또 이제 그 일기 습관이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그 뒤로 정조가 이제 직접 그 기록하는 일기에서 나중에는 규정과 각신들을
이게 이제 음, 기록 의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제가를 받고 매일매일 쓰는 국정 일기의 형태로 변모되었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국가 기록으로 승격된 일기라서 조선왕조 실록이나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보다 훨씬 더 그 허적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고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됩니다. 우선 이제 그 고풍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어, 고풍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진을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은 그 부경 그 총장님께서 그 홍보 자료 사진으로 올려주신 고풍인데요. 이거는 동조의 고풍 중에서도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우선 그 제목이 고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교대학 오재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이거를 그 기록자로 봤는데 많은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고풍지를 받은 인물이거나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고풍 품목으로 후가라고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고풍을 받는 인물로 파악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음, 아무튼 그 제목은 문서의 제목은 이렇게 고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록자이거나 그 고풍을 받는 수급자, 사급자가 되겠죠. 음, 명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사 여기는 선, 단순, 사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보통 그 고풍지에 보면은 음, 어사, 유업전, 십순 이렇게 되어 있는 고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부채선자를 썼잖아요. 실제로 그 정조임금은 작은 관역을 아주 좋아해서 어, 이게 지금 선 같은 경우에는 줄부채라고 합니다. 그 습선이라는 그 부채가 있고 단선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어, 부채만한 그 관역에다가 한순을 써가지고 사중을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곤, 부, 관지했는데요. 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막대기 형식 그 몽둥이 같은 데에다가 관역지를 붙여가지고 또 한순을 쏴서 삼중. 그다음에 장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관역을 말하는데요. 그 크기가 뭐 손바닥만 해가지고 정조가 장혁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제일 마지막에 유엽전 십순 49시 72분 이렇게 당일날 그 활쏘기 기록이 성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제 몇순에 몇 중, 변중 몇 개, 관중 몇 개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합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 오재순 고풍은 소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정보가 기록한 날짜.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조가 이제 활쏘기를 마치고 나서 같이 활쏘기했던 그 신하들한테 주는 하사품 형태의 그 성지를 떼고 있기 때문에 고풍기라는 문서가 여기다가 뭐 반숙마도 쓰고 그다음에 한 자루를 줬다. 한 자루하고 뭐 한 자루를 줬다.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고풍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풍지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다른 고풍지에는 그이 고풍 품목 위에 정조의 그 수결이 어, 남아 있는데요.
이 고풍지에는 또 특이하게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지금 두 번째 보는 고풍지가 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기록 고풍지하고 이 날짜 그 사료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고풍 품목이 나와 있는데 사료에 나와 있는 그 고풍 품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조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옥션에 들어가고 한번 봤더니 고풍기 한 장에 이게 뭐 바이오인 얘기입니다만은 한 120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위조로 이렇게 놔두는 것인지 실제로 일속록에 나와 있는 어, 품목하고 좀 달라가지고 어,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고풍지도 제가 일일이 한번 대조를 해보니까 어, 사료 자체에는 안 나와 있는 인물들이 꽤 많더라고요. 음, 아무튼 지금 그 고풍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게 문서 제목인 고풍이라고 나오고 똑같이 여기 연부 오 의상이라는 인물인데 연부는 이제 그 국왕인 정조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입니다. 장용영을 이제 연부라고 하는데 어, 연부에 있던 오우상이라는 인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성록 기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당일날 그 같이 활동했던 신하 누구누구에게 거풍을 내렸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날 그 같이 배사했던 같이 참여해서 활동했던 신하들이 똑같은 거풍지를 다 작성을 하고 본인의 여기다 그 이름을 적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자만을 적는 것인지 이거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거풍지는 지금 지금 보시는 화면에 거풍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거사, 유엽전, 십순, 43시, 70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1순부터 제10순까지 있잖아요. 어, 총 50발 쏴가지고 지금으로 하자면 43중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변관, 관관 해가지고 여기 지금 1순 기록을 보면 제1순 4중 8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보시면 그 활속에 대한 그 성적을 시수하고 분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시수는 몇 발을 맞춰 놓느냐 그다음에 이 분수는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그 가름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것만 딱 보면은 그 관역 중앙에다 맞추면은 그 관중이라고 해가지고 2점을 부여를 하고 변중을 하면 그 중심부를 떠난 지점에다가 그 화살을 맞추게 되면 1점을 부여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두 번째 순에서는 어, 총 네 발을 맞췄는데 어, 관 해가지고 6점 그 다음에 변 하나 해서 7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50발 써가지고 43중하고 정확도는 70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다 맞췄다고 봤을 때는 2, 50, 100분이잖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 적중에 대한 정확도도 더 높아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편 10선을 다 쏘고 나서 편포 뒤에다 이제 용어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 장혁이나 편포나 다 그 손바닥만한 크기의 배로 만든 이거는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배로 만든 그 아주 작은 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유협전 열순을 내고 그 제가 이 그 고풍 활쏘기를 좀 보다 보니까 사거리에 대한 그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던데요. 그 기록에 보면은 음, 무과 유협전 활쏘기 그 기록 음, 사거리를 보면 120보잖아요. 근데 이제
120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현대 활쏘기에서 145m를 지금 산정하고 있잖아요. 한보가 한 1.2m 정도 계산해서 120 보면은 145m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풍 기록 말고 정지의 활쏘기 기록을 보면 50발 써가지고 49점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관역이 손바닥만 하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대 활쏘기에서 4대에서 관역을 보면 어, 만작을 했을 때 어, 화살에 폭이 올라가는 어, 엄지 쪽에 관역을 놓고 보면 엄지 손톱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역 크기하고 여기 지금 뭐 장혁이니 편포니 편혁이니 이런 관역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관역의 크기나 사거리는 좀 제가 그,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고풍 활쏘기 연구에서 꼭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음, 고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실제로 고풍지를 한 2건 정도 합니다. 다시 음, 다시 문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풍기를 지금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고풍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조가 직접 밝힌 고풍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활쏘기에 수겁이 있어 마실 때마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곤 하였는데 이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고풍에 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궁술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로 나와 있는데요. 활터에 이제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이 오면 이제 지금 시임이나 원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관원이거나 전직 관원을 막론하고 음, 이 사람들이 사정에 올 때 일반 사원들은 의관을 정지하고 대아래로 내려가서 영접하면서 사원 일동의 명의로 백지에다 고풍이라 쓰고 무자를 써서 고풍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써서 활터를 방문하는 장신에게 주면 장신은 거기다가 이제 금액을 적는다고 합니다. 금액을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금액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써서 사원들한테 주고 한번 터놀이라 해라 이렇게 하면 사원들은 고풍 돈을 찾아다가 터놀이를 하였도다라는 설명이 조선의 궁술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풍의 의미는 이 근대 시기 활터에 있어서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돈이나 물품 등 은전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표에서 좀 정의하기를 고풍은 국왕인 정조가 활쏘기를 마친 다음에 신하들에게 내리는 상품이나 경력품의 의미로 정의해봤습니다. 고풍제는 이제 어, 앞서 2건 봤듯이요. 국왕의 활쏘기 기록인데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지나 획지입니다. 사실 국왕의 활쏘기 기록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풍지이기 때문에 같이 임금을 모시고 시사하던 신하들에게 내리는 사급품 목록.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보면 중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용이라는 책자를 이게 지금 정의라는 신하한테 같이 활 쐈던 정의라는 신하한테 중용책을 상으로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이 형태의 고풍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왕의 고풍지를 받은 신하한테는 이제 굉장히 영광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종이 형태가 있고 목각으로 또 파가지고 현판으로 이렇게 걸어두는 사례도 있고 이거를 여러 장 모아가지고
책자 형식으로 배접해가지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살펴봤다시피 고풍지의 일반적인 이제 기록 순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문서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왕의 활쏘기에서 어떤 화살이 사용되었는가, 어떤 관역이 사용되었는가, 몇 순을 쏘았는가, 시순은 어떻게 되는가, 그 정확도를 따지는 분수는 몇 분을 얻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좀 가장 중심에 나와 있는 관중은 몇 개이고 변중은 몇 개였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습사했을 경우에 어, 어떤 관역에다가 몇 손을 더 쐈는지 요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정조의 수결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수결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상으로 내리는 품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봉 활속에 대한 그 용어 정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소혁이라고 부르는 작은 관역이라고 부르는 장혁에다가 고풍 활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조임께서. 그리고 이제 추가로 했을 때는 편혁, 편폭, 곤, 접선 이런 부채 크기만한 데에다가 어, 추가로 활을 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고풍기에서의 그 활쏘기 기록이나 그 정보고요. 사료에 나오는 고풍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음, 일단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일성록은 이제 정조의 개인 일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국가 공식적인 이제 국정 일기로 전환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어, 전에 일성록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강독할 기회가 있어서 그 성격 파악을 한번 했는데요. 음, 일성록이 가장 그 국왕의 기록을 세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쏘기 기사에서는 지금 1792년도에 정조가 그 정말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을 쐈고 성적이 가장 좋았던 시기여서 일성록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정말 빠짐없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아예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승정원일기에는 거의 안 나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냥 어, 주상이 춘당대회에 나가서 활쏘기하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풍 활쏘기에 대해서 조금 그 상세한 접근을 하려면 어, 일성록이 거의 유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성록을 한번 부분 부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고풍지와 그 사료에 나타나 있는 고풍 활쏘기의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만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조 16년 1792년 기록이고요. 이 10월달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량 또한 이제 결정에 오른 시기였고요. 정주의 이제 기록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은 이해 12월 11일 날 십순 써가지고 그 49중을 했는데 80분을 그 기록한 가장 정밀한 활쏘기를 한 시기입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지금 시중 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활쏘기 고풍기의 기록이 10월 30일 기록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활을 쏘는지에 대한 그 정조의 활쏘기 철학이 담겨 있는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은 그 고풍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10월 22일 날 기록이 또 고풍 활쏘기에 이제 그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정도로 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고풍지는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확보는 안 돼 있는데 그 날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록을 보면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이 그 춘당대에 나아가서 관역에다가 십순을 쏴가지고 46중 했다. 그리고 이날 그 이 며칠 전에 또 신하들하고 모여가지고 화를 쐈는데 그때 이제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니네 그 축하의 글도 올리고 나한테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는데 당일날 이제 그 전을 여기 지금 전 축하하는 문서 같은 문서인데요. 거기에 이제 동참했던 그 초계 문신들에게 거풍을 내렸다. 선물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 초계 문신이었던 김달순과 엄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의 활쏘기에 배사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신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활쏘기에 동참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는 이 활쏘기 기사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일성록 기사를 보면 훨씬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잘랐는데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요. 일성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체제가 강과 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면은 헤드라인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본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형식을 떼어가지고 이게 강목으로 나눠 있습니다. 강은 이렇게 제목입니다. 이제 강 같은 경우에는 어, 실록 기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상 어춘당대 유엽전 10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나오죠. 상이 춘당대에 나가서 유엽전 10순을 써서 46치를 마치고 58분의 성적을 내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은 아까 실록 기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으로 가면 음, 그 정보가 훨씬 더 자세하죠. 언제 그 활을 쐈는지, 어느 장소에서 활을 쐈는지, 어떤 화살로 어떤 관역에다 쐈는지, 그날 그 참석한 신하들은 누구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시순 어떠했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활을 쏜 신하들의 성적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왜 참여시켰는지, 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고풍을 내렸는지 세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은요, 이날 낮에 춘당대에다가 이렇게 쭉 쐈다는 얘기 똑같고요. 이제 그 각시는 그 주장각입니다. 주장각이 어디 있냐면 이 그 활선 장소인 춘당대, 춘당대가 이제 여러분들 그 창덕궁이나 창경궁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뒤편에 그 비원이라고 있잖아요. 후원, 창덕궁 후원하고 그 창경궁하고 그 경계 지점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춘당대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가 그 왕의 활쏘기 공간이기도 했지만 음, 무인들이 시험 보는 장소였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래가지고 그 정조한테 굉장히 특별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활을 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진이라는 것은 그 춘당대 바로 옆에 규장각이 있습니다. 그 후원 바로 언덕에 규장각이 있는데 규장각에서 보면 춘당대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규장각 각신인 박우원이나 윤행임, 서영보 그다음에 이날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이죠. 승지인 뭐 홍의영, 김효건 그다음에 주서는 실제로 그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는 인물들인데요. 서유문 기사관이죠. 그다음에 초계문신이었던 아까 6급 상당의 김달순하고 엄기 같은 인물들이 그 같이 활을 쐈고 전부 10순을 쏴서 성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중간에 몇 순을 내서 몇 분을 얻었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하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하들 성적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조는 이날 그 50발 써가지고 46중을 했는데
신하들도 다 똑같이 10순씩 냈는데 가장 잘 쏜 사람이 13충 했어요. 그 다음에 서영보가 5중, 그 다음에 이제 엄기하고 김달순 같은 경우는 왜 이 자리에 불렀느냐. 원래 7급이었을 때, 어,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시사를 한번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 활쏘기 성적이 좋아가지고 승육시켰다고 했었어요. 그 가자를 해서 6급으로 승진을 시켰는데 이날 성적이 보면 김달순 같은 경우에는 몇 중이냐면요. 1중밖에 못했어요. 엄기 같은 경우는 4중. 그러니까 또 그 광앞피어서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이렇게 못 쐈는지 접대 활쏘기를 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우원하고 김효건은 사기 쓰는 것을 감독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소개문신들한테는 봄, 가을 한 번씩 그 시사를 하게끔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음, 김달순하고 엄기를 부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네, 이 두 사람은 그 춘추 시사에서 활쏘기를 잘해가지고 승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조가 특별히 불렀대요. 근데 한 발 맞추는 거예요. 김달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활쏘기를 마치고서 고풍을 내렸는데 고풍 품목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내린 것이 이제 관하고 현입니다. 관은 붓이고 현은 먹이에요. 아주 선물을 쇠락하게 내린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10월 30일 그 고풍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말을 한 필씩 내렸어요. 배사한 신하들한테 반숙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그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한 필씩 하사를 했는데 대체로 이 그 고풍의 하사한 그 하사품으로 보면은 붓하고 먹이 가장 많습니다. 소략하게 그냥 그 고풍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그 또 중요한 내용이 김달순하고 엄기 소규문신들 특별히 초청한 이 두 문신들한테는 활 공부 좀 더 하라고 활 한 장하고 그다음에 그 화살 15개 하나를 줘가지고 활쏘기를 익히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활쏜 신하들한테 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강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장각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하급 관리들한테까지 이게 지금 보면 사후원이나 별가헌 이런 데다가 쌀 한 석, 쌀 세 석, 음, 쌀 세 석 이랬고요. 이거를 어디에서 받는지 해청, 경자 해청 제급이라 해가지고 선해청에서 이거 받아가라 이런 정보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아무튼 지금 그 사료에 나와 있는 고풍 활쏘기 정보하고 그 다음에 고풍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정보의 그 차이를 한번 보셨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본 발표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이 공부를 하면서 정조 활쏘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과제나 주제를 좀 정해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주요 그 활쏘기 장소였던 춘당대, 음, 춘당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음, 살펴보려고 했고요. 어, 그 정조가 가장 활쏘기를 많이 했던 공간이 이 춘당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창덕궁 후원이고요. 이쪽에가 그 창경궁입니다. 규장각이 이렇게 있고요. 규장각에서 이제 바로 내려다 보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주가 또 활쏘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음, 화성 행궁으로 갈 때나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시찰 또 서울에서 이제 군용 시찰할 때도 다른 그 활태에서도 활쏘기한 기록들이 여러 건 발견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 보니까 한 정주 활쏘기 기록이 한 200회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본 것은 거의 한 200회 가까이 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활쏘기를 누구하고 했는지 이런 내용 주로 이제 같이 활쏘기했던 인물들은 그날 당일날 국경에 참여했던 그 신하들이나 승정원 관리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활쏘기 장소가 주장각하고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했던 그 내각 직원들, 신하들 여기 보면 저희가 알만한 이름들인 유득봉이나 정약용, 이덕무 같은 신하들을 친히 불러가지고 활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주제로 하나 삼긴 했는데 이덕무 같은 그 신하는 경주의 그 고품격을 가장 많이 받은 신하로 지금 기록상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5번을 받았습니다. 이 해에. 그래서 이제 고품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이동물을 얼마나 그 총애하고 아꼈는지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기사인 것 같고요. 이동무가 이제 이듬해에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1793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풍으로 무엇을 내렸는지 가장 일반적으로 내린 것들은 부다고 먹입니다. 쭉 살펴보니까 약재 같은 것들, 아까 중용 보셨죠? 경소도 있고 백설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장 그 규모가 컸던 그 고풍 크게 썼던 것은 십순 49일 기록한 10월 30일 날 말 한 마리씩 주었죠. 근데 이제 이 고풍 활쏘기가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왜 실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가, 생존원 일기에서는 왜 아예 다루지도 않았는가, 이걸 보면 이 국왕의 활쏘기가 과연 정치 행위로 공식적인 그 국정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그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 지금 무엇을 고풍으로 내렸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국왕의 활쏘기고 거기에 총애하는 신하들이 배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조 자신도 고풍을 내릴 때 이렇게 아까 초계문 신한테는 봄, 가을 한 번씩 그 시사하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장용영이나 그 무관직에 있는 그 신하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 춘당대에서 시사를 행했더라고요. 활쏘기 비슷해가지고 막 격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보게끔 했는데 거기에 그 참관해가지고 사실 그 정조가 본인 활쏘기한 기록보다 무신들 그 시험 보는데 참관해가지고 거기에 보인 관심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그 상이 훨씬 더 커요. 성적 우수자한테는 다급을 올려주고 어영대장한테는 말 한 피를 하사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1792년 이제 10월달 기록이거든요. 예, 전당대회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계속 나가가지고 개인 활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무신들 활쏘기 시험도 계속 참관하고 독려하고 했죠.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활쏘기에서는 붓 한 자루 정도, 그다음에 붓 넋 정도를 내렸는데 이 공식적인 무신들의 그 시험 우수자한테는 굉장히 큰 상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 정규의 고풍 활쏘기가 이렇게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시사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어사 고풍첩을 가장 많이 받은 신하는 이동무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청장관 전서에 나온 그 기록이거든요. 10월 12일, 15일, 30일, 11월 12일, 그다음에 11월 하순까지 해가지고 청장관 전서에 나오는 그 기록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이동무 차후에 아들이 펴낸 그 문집이긴 한데요. 어사고풍첩 한 장하고 그 두 자루를 하사받았다. 그다음에 15일 날도 마찬가지로 분대자로 뭐 한 개, 어사고풍첩 한 자루 뭐 받았죠. 중력 이책을 받았다. 중력 한부를 받았다. 그 어, 기록상에는 가장 많이 그 고풍지를 소장하고 있는 이동무 집안에 혹시 내려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무 같은 경우에는 어사기를 직접 지으라고 명을 받기도 했고요. 그 10월 30일 날 보면은 어, 우리 태조 임금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활속인 우리 집안의 가업이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어사기를 지은 신하가 바로 이동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의문점이 시수와 점수를 이렇게 그 구분해가지고 기록하였는가. 물론 이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관중과 변종에 대한 그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승정원 일기에 이렇게 보면 그 시사를 할 때 사시사나 그 문과시험을 볼 때 그 정확도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정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했는가 봐요. 삭시사에서 이제 그 변종을 해놓고 관중했다고 이제 그 거짓 기록한 사람이 처벌받은 기록도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과제가 정주의 거풍활쏘기가 과연 정치적 그 행위인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음, 연구해 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 매긴 것들은 음, 지금 다른 자료에 상세하게 정리한 것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제목만 따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주의 활쏘기 실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이게 정말로 그 신기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음,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50발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어, 일부러 안 맞췄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시수가 잘 나올 때 정조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마치 이것은 누군가 그 시켜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시수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닌 것 같다. 어, 이런 진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기록인데요. 12월 27일 날은 이제 총 20순 100발이죠. 쏴가지고 98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로 따져도 153분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정밀한 활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1792년 10월부터 12월 거의 말까지 적인 활쏘기, 뛰어난 활쏘기를 하고 이거 보면 지금 49중이 막 쭈루룩 있잖아요. 이런 활쏘기를 하고 이듬해 한 3월 달까지는 전혀 활을 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분석도 좀 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12월 27일 날 20선 내고 98종 한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한 3월 달까지는 보이지 않고 한 3월인가 2월 말 정도에 어, 5선을 쐈는데 그 웅호에다가 그냥 5선 쏴가지고 滅종했다. 이 기록이 이제 몇 달 뒤에 나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승하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활쏘
직접적인 활쏘기 기록은 많지 않아요. 아마 지금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내가 활쏘기에 있어서 이제 시술을 완성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왕인 자신의 신분을 늘 자각하고 이제 활을 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개인 정조 이산이었다면 활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활을 쐈을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멈추었는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춘당대는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 승하할 때까지 시사에는 거의 무신들의 그 시사 참관하고 감독할 때는 거의 안 빠지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기 활쏘기는 이제 그만뒀다는 내용이죠. 어,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정교의 진술인데, 정조 사후에 실록 작성했을 때, 우리 선대왕께서는 이렇게 활을 잘 쏜 분이었다. 그래서 활 쏘기에 있어서는 타고난 천분위에서 50발 중에 49발을 쏘았는데 이때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가득 차면 못 쓰는 것이다. 이런 진술을 하셨다고 하네요. 8번까지는 이제 제가 그 6월 발표 때까지 이 발표문을 조금 좀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고 풀어야 될 과제로 삼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왕의 공식적인 활쏘기 기록인 고풍지, 오삭이라고도 하고요. 고풍첩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풍첩을 한번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고풍 기록이 사료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백일 고문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 이제 발표해 주신 주제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어, 공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 발표는 6월 29일 날 파주에 있는 영지공시박물관에서 정조의 활쏘기에 관련된 세미나를 저희 전통활쏘기연구회가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에 이제 좀 더 완전하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고풍에 대한 주제로 윤백일 고문님께서 발표를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관련해서 어, 몇 분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현 교수님 지금 자리에 계신데요. 네, 먼저 관련해서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사백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 고풍에 관련된 것은 개혁적인 내용은 뭐 활을 연구하는 사람치고 언급하지 않은 분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연구자들의 어떤 특징이랄까 이거는 아, 이 고풍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전체를 다루는 특히 그 정조의 활쏘기 얼마나 활을 잘 쏘았는가를 갖다가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풍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박물관 같은 데서는 그런 고풍 같은 것을 이제 전시함으로써 정조 임금이 이만큼 잘 쏘았다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서 이걸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은 고풍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 다뤄졌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그 장을련이라는 이분이 그 규장각 그 고풍을 가지고 2017년에 한번 어,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정조 임금과 관련된 고풍이 262개가 현재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또 이분이 또 그 후에 이제 박물관에 있는 예후 고풍첩에 관해서도 간단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 양반이 가장 고풍에 관한 전문적인 어떤 연구가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제 뒤이어서 연구한 어떤 그런 예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그 윤백일 사백은 이제 이런 그 앞에 있는 연구 그걸 갖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나름대로 뭐 한번 이렇게 사례를 직접 가지고 해봤다는 의미에서 우선 특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발표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좀 앞서 다른 분이 연구해서 강조했던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질문 겸 한번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그 정조는 우리나라 임금으로서 어, 화의 정치학을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의 주제로 잡는다면 가장 많이 다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 고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 행위냐, 정치적 행위만이는 아니 또 뭐 다른 거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좀 불분명한 게 이제 이 고풍이라고 한 거는 어떤 의미에 보면 저는 가장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고풍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그 기록인과 동시에 왕의 선물을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그때는 어떤 데는 시를 지어가서 왕을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또 왕이 직접 이것에 관해서 뭔가 신문을 해서 써도 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리더십을 그 화를 통해서 발휘하는 왕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의 한 전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정조의 어떤 활쏘기는 어, 활의 정치학의 어떤 대표적인 예다. 뭐 고풍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풍에 대한 그 정의를 하는데 이건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의 활쏘기와 그에 대한 선물 뭐 이런 것이 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약간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말씀해 주셨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조선의 궁술의 고풍은 이 장신들 시원님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 돈 가지고 놀아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준 걸 고풍이라 했다. 이때의 고풍은 한턱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 주로 물품을 내린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정조의 경우에 고풍이라고 할 때,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엔 그 장신들의 어떤 그 시사 기록은 그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왕의 경우에는 그냥 서문만 준 게 아니고 왕의 그 시지에 해당되는 시사기를 반드시 쓰고 그 선물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조선의 궁술에서 나온 그 고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뭘 내리는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이 정조의 그 왕의 고풍의 경우는 그것과 좀 다르게 시사 기록이라고 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하는 것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미라고 할 때 뭐 고풍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기록의 하나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조가 시사를 이런 했을 때 이 고풍 말고 배사한 사람도 그 기록도 그게 나올 경우도 있었고 또 연사리 같은 경우는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면은 뭐 다른 시지들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스포츠 기록을 이야기했지만은 이와 같은 그 왕과 연관된 어떤 이런 뭐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왕의 어떤 그 활쏘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이런 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남아 있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왕의 어떤 스포츠 활동 기록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요 점은 한번 좀 짚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아까 그 설명하시는 것 중에 그 저 춘당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그 저희들이 그 한양 활쏘기 그 한양 활터 유적 조사하는데 우리 회원이신 그 한정근 선생님이 춘당대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언급해 주시면은 그날 그분도 같이 발표하잖아요.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춘당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창덕궁이라고 했는데 음, 창경궁의 일부로 보는 그 기상으로 보면 창경궁의 일부로 보는 그 견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비원에 한번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이 춘당대 자리다 이렇게 그 해설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고 교장각하고 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창덕궁에 대한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말씀해주신 자료 찾아보고 그다음에 춘당대하고 그다음에 고풍에 대한 정의는 음, 충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조선의 궁술에 나오는 장신이 주는 그 고풍의 의미하고 종주의 그 고풍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그 의미를 한번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좀 가볍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처음 말씀해 주셨던 공제 거품 활쏘기가 가장 정치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사료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소홀히 다뤘지? 그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록들조차 승정원 일기나 실록에서는 세세하게 다뤘는데 그 왕의 활쏘기에 대한 기록을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이런 그 의문은 들더라고요. 어, 실제로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했던 안 했던지 간에 그 정조의 활쏘기라는 것은 일단은 그 신궁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활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 그 활쏘기를 한 다음에 그 기록으로 남겼고 그다음에 신하들을 다 불러서 같이 활쏘기를 하고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또 보여줬고 그리고 또 활쏘기를 장려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때는 벌을 내리기도 하고 무예를 장려하기도 하는 행위였잖아요. 말씀대로 이게 그 가장 정치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아까 그 중간에 발표 중에 그 궁금했던 예, 것이 관역의 종류나 크기 또는 그 사거리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태종 때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예, 천자는 120보, 제후는 90보, 이렇게 대부는 70보 해가지고 이런 규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물가 볼 때 철전을 쏠 때 왜 그 120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설정을 하느냐 뭐 이런 기록들도 있는데 이 고풍 활쏘기에서 시수가 이렇게 좋았는데 실제로 관역은 손바닥만 왔다고 하고 이게 사대에서 본 기준인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그 관역을 가지고 근거리에서 활쏘기를 했는지 이것이 조금 굉장히 그 격가지긴 한데 음,
궁금했습니다. 예. 이 그 의뢰인분이 지금 우리 윤사백 그 질문을 그런 의문을 저도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아니 그 관역기하고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사거리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일련 씨가 2017년에 그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262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한 것 중에 하나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게 연도가 1796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10월 28일에 소방협 그 작을 소자에 모방자에 대해 가죽협대 해놓고 갈로치고 120보 해서 여기가 해가지고 뭐 어, 삼순에 활중하는 요런 그게 있네요. 그래서 120보요? 유일하게 120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그 있는 춘당대에서 쐈을 때 그런 기록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건 그 논문집에 나온 논문집에 보면은 262개 중에 37번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때 그 식귀절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백보에서 활을 쏘아가지고 뭐 어떻게 맞췄다고 하는 그런 귀절이 있는 걸 내가 한번 봐서 이거는 뭐 백보인지 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걸 갖다 잠깐 그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시에서는 백보 운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지금 있는 고풍지에는 120보라고 하는 게 한 번 있었다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거리가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쏘았는데 이거 막 임금이니까 관역도 가고 그다음에 뭐 거리도 가깝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유엽전 사거리를 다 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좀 알고 싶은 거는 그게 뭐 편혁이라든 소관혁이라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그리고 그걸 갖다 120보에 넣고 했는지 안 그러면 좀 땡겨가지고 우리가 뭐 주사를 할 때처럼 가볍게 해가지고 했는지 그건 저도 뭐 의문이고 따라서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디선가 그걸 갖다 한번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알겠습니다. 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저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저 뭐 대사례나 이런 인거 할때 거기는 대사례나 향사례는 그 90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분명히 다 나오는데 뭐요저 정조 임금이 요게 했을 때 사풍 고풍에 나올 때의 그 사거리가 그때 시사했을 때 사거리가 얼마였는가 하는 거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추정만 120호 정도로 된다. 유협전을 쏘았다 이렇게 하니까 예, 그리고 그 무신들도 상당히 그 옆에 같이 쏘기도 하고 문신도 쏘기도 했는데 무신들한테 뭐 그런 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역시 추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또 다른 분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기 양희선 이사님 음소거가 이미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양희선 이사님께 네, 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윤소백님 발표 아주 흥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고풍으로 내려준 게 뭐 여러 가지 뭐 반숙말을 비롯해서 붓, 먹, 또 거기 백설기도 내려줬다고 쌀도 내려줬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관역도 또 부채 관역 그리고 곤으로 해서 그 막대기에 관역도 붙이고
그다음에 장혁이라서 이게 어때 뭐 손바닥만한 그런 관역 얘기도 네,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렇게 그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 어떤 목적이었을까? 과연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것도 언급 중에 나온 것이 우리는 이 활쏘기는 집안의 뭐 우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그 전통이다. 이런 얘기는 자기의 그 정통성을 그런 얘기하는 그걸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 이제 그 당쟁이 있을 때 당쟁으로 인해서 정조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활을 잘 쏘니까 잘 쏘니까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하는 어떤 거를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 고풍 기록이 그 당시에 그 고풍 기록이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이제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들이 이제, 이제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 하는 게 조금 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혹시 발표할 때래 할 때라도 그런 것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 윤사부님께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어, 좀 느낀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고풍에 기록하게 된 배경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이런 것이 어, 내가 보기에는 어, 의도가 숨어 있는 의도가 이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좀 어, 궁금해집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느낀 거나 이래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조의 활쏘기가 그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어, 자기 방어나 자기 보호, 과시의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해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공조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알려지기는 굉장히 강력한 군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국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그 능멸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불신을 어, 끝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거의 한 십몇 년 동안을 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제거하긴 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그 자기 방어나 자기 보호의 측면, 그다음에 음, 정통성 강조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그 행간을 보면서 완전히 그 익히지는 못했는데 이때 당시 공조의 상황이나 어,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주의 고풍 알쏘기가 여기에도 분명히 다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사를 하고 자료를 한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김진성 박사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성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풍이란 용어의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그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조그만한 손바닥만 하다는 그 표적에 대해서 관역에 대해서 제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화를 쏠 때 가끔 가다가 그 재미삼아 홍씨 반가운데 풍선을 불어놓고
앞쪽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쏘는데 하루에 한 서너 발을 맞추더라고. 서너 개를 터트리게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리가 좀 짧고 뭐 한다면 충분히 손바닥만 하다는 거는 약간 좀 뭐랄까 그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역보다도 굉장히 작은 어떤 표적 그 구획을 정해놓고 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기록을 보다 보니까요. 예. 정조임금은 이제 그 큰 관역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작게 만들어라 그렇게 국방에다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작은 관역을 만들게 됐는데 그 관역 크기를 보니까 손바닥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손바닥 장자 써가지고 장약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유래도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에 보니까. 이 관역 종류나 크기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시장님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그 관역들, 뭐 부채, 곤봉, 뭐 뭐 삿갓,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긴 했거든요. 우선 일단 전시를 하려면 그 어떤 것이 그 관역에 쓰였나 찾아보다 보니까 그 굉장히 뭐 이 활을 잘 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슴 깊이 진짜 들어올 정도로다가 그 많이 훌륭하게 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조가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왕이 돼선 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뭐 왕이 돼서 이 정치를 펴나가면서도 계속 뭐 왕권 강화 뭐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신전 같은 경우도 지금 반차도에 보이는 거는 이 신전을 한 틀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그림이 있기도 하고 두 틀을 갖고 가는 그림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두 틀 중에서 한 틀은 이 선왕으로부터 받은 뭐 이 신전을 자기가 가지고 간다라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기가 착용하고 있는 옷들도 역시 뭐 선왕과 관련되거나 그 이전에 뭐 이 왕들. 그래서 그 어떻게든 정조는 이렇게 자기의 정통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선대부터 뭐 태조 이성계부터 쭉 내려오는 정말 활을 잘 쏘는 피가 나에게도 흐른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혹시 뭐 그런 것들이 활 속에 더 전념하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고풍 활속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그 정조의 당시 상황 이게 뭐그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음, 행사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음, 신권으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았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왕권 강화의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792년이라는 그 불과 석 달 동안에 거의 한 활쏘기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이제 뭐 한 200 몇 건이라는 그 고사 기록, 오픈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고풍에 대한 기록은 왕의 개인 활쏘기뿐만이 아니고 그 어, 무신들의 어, 치사에 참여해서 끊임없이 독려하고 거기에서도 고풍을 많이 내렸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이것을 포함한 기록인지 개인 활쏘기만을 위한 그 기록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의도된 활쏘기였다면 왜 그 짧은 기간에만 하고 멈췄을까? 이런 의문도 사실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음, 고품 활쏘기에 대한 기사는 1792년 그 이후로 현저하게 이제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끊임없이 춘당대에 나아가서 기사에는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나이로 따지면 이제 만으로 40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 동안에 꾸준히 이어진 그 활쏘기가 신체에 무리가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국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정치적 상황이나 위치 때문에 그렇게 활쏘기 굉장히 잘했던 국왕이라서 그걸 일부러 보여주기도 했을 거고 또 국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12월 27일 날 20순 되고 그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종순 이사님 지금 음소거 해제 가능하실까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는데요, 고풍에 대해서. 저도 그런 고풍과 그다음에 이제 정조가 활쏘기를 옛날부터 뭐 정조대왕은 이성계 다음으로 활을 잘 썼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도 많은 몇 번의 자객을 궁에 들였다고 그래요. 자기 정족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시해할 수 있게 된 그런 무리들로부터 그 계속 자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과시와 자기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활쏘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화성행궁의 그 사도세자 저 능에 가기 위해서 화성행궁을 그 뭐 이렇게 행렬도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거기서 대대적인 수원 화성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까불지 마라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은 다분히 있죠. 예? 나는 강력한 왕이다. 예, 그거를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수련을 했을 거고. 이제 그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아직까지 저도 궁금한 게 육모방맹이를 걸어놓고 정조가 쐈다고 그래요. 예, 예. 쏘다 이제 부채만한 관역도 쏘고 뭐 이것도 쏘고 저것도 쏘고 하가 내기를 할 때 육모방맹이 박달나무 육모방맹이를 걸어놓고 쐈다 그러는데 과연 이걸 몇 미터쯤에 쐈을까?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이게 보여야 맞히는 거지 안 보이는 거리에서 네. 맞출 수가 있냐 이거죠. 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일단 사람 눈에 뭐가 뭐 목이 많아서라도 보여야 맞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100m 이내겠지 보는 거죠. 일반 우리가 볼 때. 예, 더 먼 거리를 뭐 육모방매를 맞힌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예? 그다음에 그 거리에 대해서 좀 음, 어느 기록에 속 시원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근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뭐 원사만 쏠 수는 없잖아요. 근사는 실제로 보이는 전투고, 예?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봐서는 저는 100m 이내에 뭐 이렇게 육모 방면을 세워놓고 쏘지 않았을까. 그런 면도 저 추측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공장님, 그 아까 육무 방망이가 저기 중간에 나온 그 곤이라는 게 있잖아요. 곤장할 때 그 곤자, 몽둥이 곤자. 네네.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조그만 글씨로 해설을 해놨는데 거기다 관역지를 붙였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방망이에다 직접 쏘지 않고 방망이 위에다가 이렇게 표적지 같은 것을 붙여놓고 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m 이상이면은 그 방망이고, 그다음에 이 그 손바닥만한 관역이라고 해도 보이지가 않을 건데,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어, 정확한 명중률을 보일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45m 4대에서 쏠 때 반작을 해서 그 중선 위에 얹히는 그 총 밑에 나와 있는 그 관역 보는 방법들이 다 다를 텐데, 그 위치에서 보면은 딱 그 손톱 크기만 한데, 실제로 지금 120보로 산정한다면 지금 거리하고 거의 똑같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활을 계속 쐈던 장소가 어, 무인들이 무신들이 시사를 하는 그 과장이었기 때문에, 시험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규 유업전 습사 같은 경우는 145m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부채 크기나 아니면 그 방망이 같은 크기는 좀 그보다 앞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은 관역에다가 쐈을 때는 거의 세 순을 넘지 않았더라고요. 한 순이나 두 순, 많아야 세 순 정도 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잘 맞히셨던데 거리는 아마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관역 같은 경우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김상현 시장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제가 안 그래도 말씀 듣는 동안에 잠깐 조상조실록을 보면서 장역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소역이라고 하는 관역은 이제 조선 전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그 관무제를 할 때나 이때 계속 쐈더라고요. 근데 소역에 대해서는 크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중종실록에 보면 소역 100보라 그래서 거리를 100보로 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잠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회장님 말씀 듣고 또 바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윤고문님 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중점 정리를 하신 거 발표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6월 달에 발표하실 때는 더 디테일한 그런 면까지 더 참조가 되어서 발표가 되리라 생각되어지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바쁘신 시간들 내셔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6월 달에는 이제 오픈 행사로 세미나가 파주 영집 궁시박물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오프라인에서 얼굴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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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